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된 소식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기 터미널 에뮬레이터 고스트티의 개발자 미첼 하시모토가 깃허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첼은 자그마치 18년 넘게 매일 깃허브에 접속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깃허브와 함께 보낸 셈이죠.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여러 번씩 말입니다. 미첼에게 깃허브는 단순한 코드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함께한 공간이었죠. 그가 묘사하는 깃허브와의 관계는 거의 사랑 고백 수준입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비이성적으로 슬프다고 표현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18년의 정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첼의 깃허브 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2008년 첫 접속부터 Vagrant, 하시코프, 그리고 고스트티까지 그의 모든 커리어가 깃허브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첫 성공작 Vagrant는 사실 깃허브에 입사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20살 때 첫 공개 발표에서 이렇게 농담했죠. 좋으면 깃허브이 채용해줄지도 모르잖아요? 미첼은 깃허브를 일종의 소셜미디어처럼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둠스크롤할 때 그는 깃허브 이슈를 둠스크롤했죠. 이건 개발자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18년간 미첼이 깃허브에 남긴 흔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개의 커밋 이슈 PR이 그의 발자취죠.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라 깃허브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깃허브는 분명 변했습니다.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이후 거대 기업의 일부가 됐고 점차 엔터프라이즈 중심으로 변모해왔습니다. 개발자들이 느끼는 깃허브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이 많죠.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깃허브의 무거워진 인터페이스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페이지 로딩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측정 데이터도 있죠. 반면 사워세우트 같은 미니멀한 대안들은 빠른 응답성으로 호평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가야 합니다. 미첼의 결정은 단순히 호스팅 서비스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18년 동안 쌓아온 디지털 정체성 커뮤니티 관계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행위입니다. 잠깐 고스트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릴게요. 고스트티는 미첼이 직접 개발한 차세대 터미널 에뮬레이터입니다. 직 언어로 만들어졌고 GPU 가속을 활용해 매우 빠른 성능을 자랑하죠. 고스트티는 1.0 출시 직후 깃허브 스타 3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터미널 에뮬레이터라는 비교적 좁은 카테고리에서 이 정도 관심은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커뮤니티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깃허브를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코드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슈 PR, CI/CD, 커뮤니티 동선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하죠. 미첼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미첼이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깃허브의 대안으로는 깃랩과 코데버그가 자주 언급됩니다. 각각의 철학이 다르고 커뮤니티 분위기도 사뭇 달라요.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더 큰 철학적 고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오픈소스의 대부분이 단 하나의 기업 깃허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생태계 차원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미첼의 결정은 이런 우려에 대한 작은 저항으로도 읽힙니다. 참고로 깃허브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하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사실상 오픈소스의 표준이 됐죠. 그래서 떠나는 결정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배경에는 AI 학습 논란도 있습니다. 깃허브 코파일럿은 공개된 모든 깃허브 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 위반 소송이 진행 중이죠. 일부 개발자들은 이 점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미첼이 처음은 아닙니다. SQ라이트는 처음부터 자체 호스팅을 고집했고 드루 디보트 같은 개발자들은 일찍이 깃허브를 떠나 자체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다만 미첼처럼 18년을 함께한 사람의 이탈은 상징성이 다릅니다. 깃허브를 둘러싼 산업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MS 인수, 2021년 코파일럿, 발표 그리고 지금의 분화 움직임까지 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개발자에게 도구는 단순한 도구 이상입니다. 미첼이 깃허브를 묘사한 문장들을 다시 보세요. 거의 집을 묘사하듯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구가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커뮤니티 분위기를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깃허브에 매우 만족한다는 개발자 비율이 점차 줄고 있고 플랫폼 변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0%를 넘었어요. 미첼의 결정이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닌 거죠. 기술적으로도 얻는 것이 많습니다. 깃허브 액션스처럼 벤더 락인이 강한 도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체 CI/CD나 코드 리뷰 시스템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죠. 새로운 워크플로우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주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18년 쌓은 깃허브 프로필의 가시성스러운 사용자 발견 가능성을 잃을 수 있어요. 대신 독립성과 자유를 얻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는 개인의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깃허브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는 이런 식의 미러 클론을 사용합니다.
모든 브랜치 태그 히스토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코드 자체는 분산형 시스템인 Git 덕분에 어디든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기존 기여자들은 새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고 새 워크플로우를 익혀야 해요. 2주직 후 일정 기간 기여 활동이 감소하는 건 거의 모든 사례에서 관찰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은 오픈소스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입니다. 다양한 호스팅이 공존할수록 한 곳의 정책 변화나 사고에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죠. 분산화는 결국 좋은 방향입니다. 고스트티 프로젝트는 이미 700명이 넘는 기여자를 보유한 활발한 커뮤니티예요.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가 GitHub을 떠난다는 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메인테이너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결정이죠. 이번 사건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얼마나 독립적인가, 데이터 이주가 가능한가 한 회사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정기적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미첼이 그래서 강조한 것은 결국 감정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정확히는 50%가 넘는 시간을 GitHub과 함께 보낸 사람이 떠나는 결정을 했다는 것. 그 무게는 숫자만으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이주는 2에서 3개 분기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결정은 다른 메인테이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2027년쯤이면 풍경이 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개발자들이 더 이상 편의성만으로 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가치관, 철학, 장기적 비전과 맞는 도구를 의식적으로 고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첼의 결정은 이성과 감정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18년의 정과 추억보다 자신이 믿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죠. 이건 모든 장기 사용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어요. 내 데이터가 한 곳에 너무 몰려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미러를 만들고 대안을 알아두는 거죠. 이런 작은 준비가 결정적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스트티의 GitHub 이탈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오픈소스 생태계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였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